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화요일이네요. 시간 가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지금 한 지난주 수요일쯤 된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 날짜 가는 그 개념이 없어지네요. 점점. 일단 업종 차트 먼저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여기 어디께서 눌림목 주고 사실 폭락이었죠. 눌림목이라고 하기에는 7%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눌려야 되는데 지금 안 눌리고 있거든요. 이게 거대한 하나의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랜 기간 오르고 있죠. 이거 내리기 시작하면 조정폭 크게 나올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비슷했었던 차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비슷한 자리라고 보자면 요런 정도의 자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폭락했죠. 이거는 여기도 못 지켰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폭락이 옵니다. 그냥 계속 좋을 것만 같아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급등했었던 장만 다 찍어보면요. 여기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뭐 짧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지수 마이너스 21%입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1%라는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하한가를 한 번씩은 다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한 1년 정도 돼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가볍고 귀여워 보이고 짧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4월 정도부터 12월 정도까지 폭락장이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장이었을 거예요.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전의 흐름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4년, 2005년 이때도 이만큼 올라가고 조정을 겪었고요. 이만큼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만큼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다 반납해버렸어요. 여기까지 내려갔거든요. 마이너스 66%입니다. 외환위기 때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IMF 때로 가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IMF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 닷컴 버블 붙으면서 올라간 것만큼 조정 겪고 올라간 것만큼 조정 겪고 올라간 것만큼 조정이 아니라 폭락을 겪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요. 이게 최고치가 2925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2900이에요. 코스피가 역대급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2607입니다. 2607포인트를 찍었던 것이 역대 최고치인데요. 코스닥이 2900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수급이 많이 붙어 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미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감독이 강화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었던 닷컴 회사들이 싹 다 없어지고 거품이 빠지면서 그 이후에는 다 폭락 나오고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은 IT 하드웨어와 제약 바이오가 주를 이루는 시장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회사들은 또 코스피로 이전이 다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넘어갔죠. 인큐베이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금 수혜를 받아서 회사가 커지고 안정화되는 기간을 거친다. 그래서 지수는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죠. 한 800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치는 한 1000에서 1200 정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좀 지수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은 되지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갈 겁니다. 지금 언제 받을지가 좀 아직 마무리가 안 지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각도가 이제 이렇게 둥근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발생됐었던 꼭지점으로 추세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800선이 깨질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제 계속 조금씩 올려가면서 여기 깨지면 비중 줄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현재 상태는 800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기관에는 외면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빨간색이 거의 없어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2년치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전을 보더라도 기관이 매수한 것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만 단타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는 자리와 파는 자리가 굉장히 극명하죠. 주가 폭락하면 꼭 삽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견인하는 자체가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동학개미가 이번 시장을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합니다. 주가 폭락할 때를 보면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거든요. 쭉 팔았죠. 그리고서 본격 매수하는 시기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인은 이제 조금 늦게 한 발 더 늦게 여기서부터 이제 쫓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여기서 또 한 번 삽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수익이기 때문에 기관은 여기랑 여기서 샀으니까 대략 평균 단가 요 정도 되겠죠. 그냥 기관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관이 다 같은 건 아니니까. 뭐 대충 여기쯤에서 사서 기관이 매도하기 시작하는 자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매도를 부지런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 정도. 지수 20%라는 얘기는 기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한 4에서 5 정도 곱하잖아요. 기관은 한 2에서 3 정도 곱하면 될 겁니다. 덩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기관들은 현재 20에서 50%의 수익을 내고 있다. 언제 매도해도 다 수익이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따라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서 기관이 매도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지수 상태에서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여기서 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면 기관은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서 여기서 팔아도 이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면 요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기관이 사기 시작한 자리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좋고 좀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뭘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기관이 여기서 샀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의 수급을 볼 때 이것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바일로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차트들이 있어요. 수량을 정확하게 100만원 단위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시가총액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샀는지. 뭐 바닷물에다가 환타 하나 뿌린다고 바닷물이 환타가 되진 않죠. 희석이 돼버립니다. 시가총액 막 몇 조짜리인데 막 와 오늘 20억이나 샀어요 이런다고 주가에 등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기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서 가지고 온 거 이런 경우라면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징이 그래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뭐 시가총액 한 뭐 1,500억짜리가 있는데 뭐 여기서 뭐 한 30억을 이렇게 샀어요. 그럼 꽤 많이 산 겁니다. 근데 3억을 샀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대비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관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기관의 매수 흔적이 보유 수량을 늘려놨는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기관 보유 수량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주가는 똑같은데 기관 보유 수량이 더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아직 가기 전인 거거든요. 제발 좀 요런 종목을 좀 찾아서 거래를 하시라.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 출발해서 기관의 수익이 나면 우리도 따라 들어가자는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기관이 살 때 따라 샀기 때문에 심지어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샀다고 쳐봐요. 기관한테 항상 당하시죠. 내가 사면은 기관이 수익 내고 나가고 내가 좀 물리면은 물리고 나서 외인이 들어와가지고 털어먹고 나가고 되게 야구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구른 거래를 하지 말고 반대로 기관이 물렸네? 아, 쌤통이네? 지금 사면 기관보다 싸게 산다, 와, 신난다. 1만원 정도에 여기서 이제 기관이 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밀렸어.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어. 근데 기관은 계속 밀리고 있거든. 근데 여기 지금 가격이 7,000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기관의 통수를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대 탁 때리고 야 나도 한번 들어가 볼게. 어쨌든 기관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사야지. 또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이 본전이 됐을 때 1만 원이 됐을 때 우린 이미 30% 수익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이 무기다. 그걸로 돈을 쉽게 번다. 근데 개인들은 성급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유리해요. 기관보다. 쟤네는 100억을 저기다 때려 넣어놓고 그걸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넣어봐야 뭐 500만 원, 1000만 원 넣었을 건데 그거 뭐 없어져도 그만이잖아요. 뭐 그거 없어진다고 물론 아깝지.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지면 아깝지. 뭐 중고차 한 대 값인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없어졌다고 치면 내 인생이 바뀝니까? 내 인생이 뒤집어지거나 뭐 그냥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 관리가 필요한 건데 꼭 사는 자리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통수를 때리잖아요. 꼭 내가 통수 받는 자리에 있는 자리. 저 여기서 샀는데 이거 물렸어요. 꼭 여기 요런 데서 사. 이미 넘어가서 얘네들은 30% 수익 중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30%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30%더 가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물론 가능하지. 5% 10%뭐 이런 건 가능해.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장비야? 이게 가능하면 알아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와서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관이 물려있는 걸 노리자. 차라리. 뭐 그렇다고 막 기관 물렸다고 기관 여기서 물렸네. 근데 주가 막 여기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분석을 좀 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딱 나왔을 때 이런 데서 딱 매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은 5종목을 볼 건데요. 나우아이비, 한국전자인증, 에이프로젠제약, 노터스,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5개를 좀 보겠습니다. 대단한 분석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 뭐 하고 있는 회사인가 정도만 한번 보자. 그런 정도죠. 자, 나우아이비는 창투사 회사고요. 창투사는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그린 뉴딜의 핵심이 그 일자리예요. 정부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대기업들이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사업들이 다각화돼야 되고 다각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가 또 풀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야겠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안이라고 꺼낸 것이 그린 뉴딜인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창투사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정말 겁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사에 투자를 한다. 결국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투자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창투사가. 근데 왜 창투사가 일자리와 관련이냐?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창투사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테마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창투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홈페이지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포트폴리오라고 정리를 해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메뉴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포트폴리오만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테마라는 게 엮이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항상 창투사는 그래요. 테마라는 걸 지금 이슈가 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딱 해놓고 그 회사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한 회사야 라고 하면 그냥 테마가 돼서 올라가 버려요. 작년에는 두나무라든가 빗썸에서 투자를 했었던 창투사들이 비트코인 테마주가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보면 테마는 정말 엮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 없어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어바웃어스를 잠깐 보면 우리 회사는 17년차 회사고요. 8,65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자본금은 474억으로 2018년에 코스닥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는
원래는 나우 일자리 펀드 1호라고 해서 400억, 더 밑에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왔다. 회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보면, AD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 상장사만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메가존, 집닥, TNR 바이오팹이 있네요. 그리고 JWC냐, HLB,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리고 뭐 지누스도 있고요. JW 홀딩스, 신도기현도 있습니다. 퓨처캠, 지니웍스, 슈가버블. 슈가버블? 이거 우리 집에 쓰는데. 그리고 대명화학, EID, 고려 삼도 하네요. 진생. W게임즈, 게임도 하고요. 보혜양조, 술도 합니다. 마니커 FNG, 닭고기도 해요. 제넥신.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꽤 많이 했고요. IT 산업에도 일부 있고, 뭐 식료품 쪽에도 일부 있고,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주가가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뭐 주류 독감에 뭐에 막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준으로 빵빵빵 터졌어요. 그게 마니커 FNG가 막 상한가 3방 막 이렇게 간다. 얘도 테마로 같이 갑니다. 연관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퓨처캠 홈페이지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느냐, 회사 속의 사업 분야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방사성 의약품, 뭐 글로벌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죠. 홈페이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좀 더 의심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아스트도 있고요. 아스트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지금 뭐 비행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창투사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다. 테마를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홈페이지는 받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제 차트를 지금 보면 상장 이래로 거래량이 있었던 자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 청약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기존 주주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디서 팔아도 이득일 거거든요. 분명히 2,000원 뭐 이런 데서 주식을 담았었을 테니까 어디서 팔아도 이득이기 때문에 싹 팔고 나가는 겁니다. 신규 자금으로 새 돈이 들어왔다. 여기가 이제 약간 별표시 쳐야 되는 건데, 새 돈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거래량이라는 의미는 새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물량과 상관없는 새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새 돈이라는 거는 이 종목에 매도할 사람은 정해져 있죠. 기존의 주식이 추가 발행하지 않는 한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숫자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1000단위, 1000만, 10만, 100만, 948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 638억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주식의 수는 638억이에요.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전 세계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으면 안 그렇겠지만 어쨌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사람이 됐든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매수를 여기서 최초 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선을 그려보면 되겠죠. 종가가 의미가 있으니까 시가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근데 고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고가도 나중에 종가로 쓰이는 라인이 있으면 하나 더 그려보자. 이렇게 세 개 다 그릴까? 세 개 그냥 다 그리죠, 뭐 이렇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도 있는데 저가는 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충 평균치로만 선을 그려 놓으면 분명히 지금 저희는 차트를 얘 하나만 가지고 선 3개 그렸을 뿐입니다. 그쵸? 근데 이 이후에 다 쓰여요. 이 라인 3개가. 잘 보시면 여기 요거 넘어서 출발, 여기 벽, 여기 시가, 여기 이제 저가 확대해서 여기 종가, 여기 고가, 여기 고가 계속 쓰이죠. 자, 여기 종가 깨뜨릴 때 거래량 없죠. 여긴 방치했다는 얘기고요. 자, 거래량 다시 붙으면서 또 4,400원에 갖다 붙여놓습니다. 자, 시가 5,300원.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위에 고가 부딪히고서 못 돌다가 여기가 종가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가 시가. 이러면서 여기서 상한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눌리고 있는 그런 자리. 즉,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이후에 계속 거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메모장에는 4,500원, 5,000원, 5,500원이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4,500원, 5,000원, 5,500원.
이렇게 매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지금 5,000원이 평균, 그러면 거래량이 발생됐었던 라인들을 다 평균을 내봤을 때 대충 평균치는 어디가 될까?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5,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 돌파를 해서 올라가 버리고 있으니까 현재의 평균치는 5,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6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작게는 2, 30억에서 많게는 한 7, 80억 정도의 매수가 이루어졌을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이거를 마우스 올려보면 거래대금 69억 4천만 원입니다. 딱 맞죠? 하루 동안에 다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60억,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매집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회사가 좋아서 샀겠죠. 뭐 불법적인 뭐 작전이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주어를 두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합법적인 매수를 회사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샀나 보다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5,500원 본인이 산 평균 단가를 깨뜨리지 않겠죠. 그게 여기서 발현된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5,500원을 깨뜨리지 않고 다시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 들어간다면 사실 조금 늦었는데 5,500원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긴가에서 한번 거래했었죠. 5,500원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 매수를 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60일선입니다. 이 라인이 고점에서 계속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약 한 6,000원에서 5,900원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짧게 나는 비중 큰데 라고 하시면 오늘 시가 손절이에요. 오늘 시가나 저가죠. 딱 6,350원이 스탑 라인입니다. 이 N자형 파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뭐 얼마 전에 배웠던 플래그 패턴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엊그제 설명드린 그 파동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파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세선 기준으로. 그래서 파동의 크기로 보자면 자 지금 출발을 일단 해놨는데 목표가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도 여기 어디께서는 윗꼬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제 이렇게 캔들이 완성이 됐다가 밀리면서 윗꼬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윗꼬리가 하나 딱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저 윗꼬리에서 팔론들이 다 팔고 나서 이런 게 완성된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찍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 썰이에요. 어쨌든 간에 6,350원이 이탈되게 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3,400원 정도 되죠. 이것도 매수세가 있습니다. 매수세의 특징을 보면 이런 거 매수를 지금 해놨는데 재밌는 게 다 똑같아요. 가격이 지금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3,400원에 매수를 해놨습니다. 3,4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미래에셋은 뭐 올라가는 크기를 파동의 크기로 재보면 요대로 올라가겠죠. 요만큼 상한가 하나는 찍어야 목표가에 도달할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공인인증서 관련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죠. 또 홈페이지를 안 보시니까. 네, 공인인증서 발급, 생체인증, 피도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오히려 악재여야 되는데 토스랑 제휴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보안 솔루션 때문에 아톤이랑 제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구글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치면 전자인증 이렇게 치면 관련한 기사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공인인증서 사라진다더니 단연형 발급 여전. 자,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발급 금지가 아닙니다. 이거 좀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을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없으면 은행 거래 하지 마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쓰지 마, 금지야 이게 아니라 공인인증서 없어도 돼, 다른 걸로 해도 되거든. 예를 들면 비밀번호로 하든가 대신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니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는 공인인증서로 인해서 우리가 개런티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니네가 책임져. 확실하게 해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생체 인증으로 뭐 지문으로 한다든가 홍채로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인증을 하고 은행 거래를 해도 좋다. 단 공인인증서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럼 공인인증서 써도 돼 라는 겁니다. 그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에요. 폐지라는 표현이 조금 강제화 폐지? 이런 표현이 좀 더 적당하죠. 그러니까 단연형 발급은 여전하다. 좀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토스가 또 이슈가 또 한동안 됐었죠. 이 얘기를 좀 잠깐 보면 돈 보내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토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핀테크들이 돈 쉽게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토스는 또 갤럭시랑도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 문자로 누가 뭐 농협에 뭐 1, 2, 3, 4, 5, 6, 7, 8, 9로 10만 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그냥 손으로 터치만 하면 10만 원이 그냥 바로 지급이 돼버려 버립니다. 입금이 굉장히 쉬워졌죠. 그런 과정이 좀 불안하니까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좀 더 규제하자는 차원인 거고, 반대로 편의성을 좀 더 높게 가져가 보자. 보안과 편의성은 항상 창과 방패의 반비례 상태인 겁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보안이 등한시가 된 거죠.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결국에는 임계점이 있어야 돼요. 보안과 편의성은 같이 동반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보안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전자인증과 토스가 제휴를 한 부분이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전자서명의 길이 열리게 된 상황에서 피도 인증이라든가 지문인식, 그리고 뭐 아니면 홍채인식, 클라우드 인증, 그리고 뭐 토스 인증까지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열게 됐다. 토스에서 인증을 했어? 그럼 그냥 패스 시켜줄게.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휴를 한 겁니다. 공인인증 쪽을 가보면 공인인증서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글로벌 인증도 있습니다. SSL 인증하는 것도 있고요. 자체 솔루션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테마가 되는 거죠. 바이오 인증, 그래서 보안 어쩌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인증, 모바일 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슨 보안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 그 폐지가 악재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기 인증, 우리 요즘 표시가 없는데 클라우드 인증 뭐 이런 내용이 없네요. 솔루션. 네.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 들어온 김에 네이버에서 잠깐 좀 볼까요? 기억해요. 여기만 보셔도 회사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 어려울 때는 요 내용만 보셔도 좀 회사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정도를 요거 하나 요렇게 찍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뭐 전자공시 요걸 눌러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일로 한 3장, 4장 정도, 뭐 파일을 할 것도 없어요. 클립으로 찍어가지고 퇴근할 때 들고 가시다가 읽어보고 집 근처 도착하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원을 좀 사용하신다면. 잡히면 혼나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이제 퇴근길에 내가 하루에 한 종목에 대해서 기업을 뭐 자세히 뜯어볼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 회사 정도인지만 알아도 돼요. 왜냐면 한국이라고 시작하는 회사가 오지게 많아요. 물론 이런 뭐 콜, 풋 뭐 이런 것도 선택이지만 한국,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홀딩스, 한국정밀기계, 한국정보공학,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 자, 여기 요렇게만 봐도 되게 헷갈려요. 심지어 히읗 기억 지읒 지읒만 쳐도 비슷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퇴근하실 때 즐겨찾기를 좀 해두시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 그 회사가 보안 회사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세히 뭐 뜯어보고 뭐 재무제표 뜯어보고 뭐 현금 흐름표 뜯어보고 뭐 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 필요 없다.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자. 최소한 아니 외국인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PER이 어느 정도지, PBR 어느 정도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어, 분기 말고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상장 이래로 적자를 찍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요. 매출액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매출이 줄지 않습니다. 부채율은 100%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평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꽤 높았던 편이죠. 13%, 19%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10%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8%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꽤 높은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287억인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23억이라는 거가 꽤 높은 거죠. 근데 자산 가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BPS는 2074,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6,000원이니까 조금 높죠. 그리고 이제 PER은 57배 정도 되어 있지만 주가가 이제 높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가가 높은 거는 현재 가치 기준인 거고,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수급 상태를 보면은 기관은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딱 요런 사례예요. 자, 기관 어디서 샀어요? 여기 초록색 한번 보세요. 여기서 샀잖아요. 이거 지금 사면 되게 약 오르겠죠. 기관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누가 샀잖아요. 현재 지금 수익률이 139%입니다. 내가 사가지고 기관의 주가를 올려주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약 올라요. 기분 나쁘죠? 주가가 더 내려와줘야 이쁜 차트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나우아이비의 관점이 아니라 얘는 좀 짧게 보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길면 한 일주일 그 안에 게임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단기 스윙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길게 보려는 생각은 없어요. 외국인이 뭐 엄청 많이 사고 있는 차트도 아니에요. 이게 뭐 단위가 이게 342가 3억이거든요. 3억, 1억, 1억, 2억, 2억, 2억. 그냥 옆집 빌 아저씨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엄청 그렇게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매수세가 붙기는 붙었다. 시가총액 1,300억 정도니까. 현재 지금 고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선은 이렇게 되고요. 저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선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를 하락 삼각형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폴대로 해서 0.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삼각으로 유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지난주 설명드린 그거예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발생되는 하락 삼각형에서 80% 구간, 즉 지금이 딱 타점이에요. 딱 80%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딱 그 정도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고 너 이렇게 한번 가려고 하는 거지. 요거 노리는 겁니다. 이 거래는. 그러다 보니 매수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가 타점이에요. 6,500원 넘어가야 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사도 돼요. 왜냐면 또 어제 거래량이 또 살짝 붙었거든요. 전일 거래량 대비 114%.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확대해야겠네. 이렇게 지난 평균 거래량들에 대비해서 어제 거래량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짧게 단타로 들어가겠다. 요거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7월 31일 저가 5,710원, 즉 5,700원 스탑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점까지 수익 한번 내고 고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 0.5까지 딱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대략 한 20% 정도 돼요. VI 2개 나오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스탑로스는 5,700원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아시겠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그 매직 구간이랑도 같은 자리예요.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리는 자리는 요런 데서 사는 자리를 말리는 거고, 사실 여기도 웬만하면 말리죠.
근데 지금 기간이 옆으로 좀 많이 흘러서 지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결정될 수 있는 시기적인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하락상각 수렴의 끝자락에 왔다. 딱 한 번만 해볼 수 있는 타점이다. 그것만 노려서 한번 거래해보자는 거. 뭐 손절이 짧기 때문에 5,700원 정도 잡으면 대략 한 3%, 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이 그리 깊지 않고 위로는 한 20% 정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이죠. 합병 얘기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에이프로젠 제약은 저 앞에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기만 지금 보면 돼요. 나름 유니콘 회사인데 매출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권리락이 발생되고 유상증자 한번 발생되고 이게 지금 유증이 2번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무증이 나왔었던 여기가 지금 무증인가? 아 유증이죠. 네, 유증입니다. 유증이 2번 나온 거예요. 유상증자 1번, 유상증자 2번 지금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유상증자가 다 끝내놓고 거래량 발생되고 나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짧게 보자면 아니 길게 보자면 이렇게 생긴 파동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짧게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완성돼서 이 파동을 지금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매직 구간이라고 보자면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파동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매집이라기보다는 주가 상승하면서 동반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1,500원이 매수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1,5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왔죠. 차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난 차트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조정받고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차트를 보면 이 위쪽 구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다 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매집 구간 안에 들어있었던 가격대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매수가 일어났었던 가격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선이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1350원, 1600원 2개 라인밖에 안 잡힙니다. 이 종목은 1600원 넘어갔을 때 놓치면 땅을 칠 회사다. 1600원 넘어가면 사야 됩니다. 1600원 넘어가면 사고 1350원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략 한 7, 8%좀 깊긴 한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얘를 좀 깊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얘는 한번 튀면 50%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비해가지고 내려가는 폭을 계산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 많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이 정도까지 좀 잡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내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다 그러면 지금 사서 1350원 깨졌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내가 조금 보수적인 투자가다 그러면 1600원 넘어갈 때 사셔서 5일선 깨지면 손절하시는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증이 딱 끝내놓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거래량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되는 것이 하나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게 나오면 기술적 반등을 만약에 찍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상한가 하나 쉽게 갈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지만 그래도 상한가 쉽게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에서는 약간 조금 밀렸죠. 하지만 얼마 전에도 그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 보니까 처방을 좀 하고 있다.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0원 넘어가면은 매수 자리를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선침해 하시고 한 1400원대 거기서 스탑을 잡으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밑으로 막 쭉쭉쭉 밀리는데 내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금 현재는 답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안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찍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50%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합니다. 지금 꼭 손절 라인 지키세요. 1350원.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외인이 원래 들고 있다가 유증 과정을 다 거치면서 외인의 주식 숫자가 갑자기 뻥튀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인이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산 게 아니라 위상증자를 받아서 주식 수가 불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증이 터졌으면 팔아야겠죠. 근데 왜 안 팔고 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주식을 또 신주로 다 받았을까? 그런 부분은 이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죠.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노터스는 여기에서 한번 거래하고서 끝내놨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나우아이비랑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요거를 좀 내부 추세선으로 그리면 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질 때가 됐어요. 지금 타이밍이 늦었죠. 잘 보시면 이평선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평선이 처음엔 21선 터치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번엔 41선 터치하고 가죠. 자, 이것도 재밌죠? 21선 터치하고 갔고요. 그 다음번에 21선이 깨집니다. 자, 그 다음번에 41선 터치하고 갔고요. 그 다음번에 41선이 깨집니다. 자, 이번에 61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41선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데 41선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은 그다지 손실이 아닌 상태가 될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큰 손실이 아니라 관망하고 있다.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1선 혹은 61선으로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없다 그러면 26,700원 넘어갈 때 매수하시고 21선 혹은 61선 깨질 때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하고 싶은 건 21선에 40% 손절하고 61선에서 전량 손절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이것도 상한가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를 봅니다.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상장 가격이 지금 여긴데 상장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님들이 파느라고 바빴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또 상장 때 들고 있었던 사람들, 청약 받은 사람들 파느라고 바빴습니다. 새 돈이 들어온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6,700원이 깨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팔겠구나, 안 팔고 있구나, 더 사겠구나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60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추액 실현을 다 했구나, 이미 빠져나갔구나, 지금 저 앞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CRO 기업이거든요. 또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유효성 실험을 하는 회사인데 최신 진단 장비를 활용한 선진국 수준의 CRO 업무를 진행한다. 신약 등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동물 대상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1차 가공을 해서 부품을 만들죠. 그 부품을 만든 거를 조립하는 회사가 있고 그거를 테스트해서 내보내고 그걸 또 AS 하는 회사가 있고 그거를 아웃소싱해서 콜센터로 전화받는 회사가 있고 다 역할이 분업되어 있잖아요. 자, 이 회사는 임상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동물 실험을 해주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골질환, 뇌신경질환 이거에 각각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외부 수탁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대규모 동물시설 구축 경험을 해봤다는 거, 동물을 잔뜩 데리고 있다 이거지. 니들 혹시 할 사람 있으면 연락할래? 지금 그런 사업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것도 우리가 공급도 해줄게. 한번 해보니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지. 테스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동물 바이오 산업도 해볼까? 이제 이런 거지. 이거 용품 많이 샀어. 쥐한테 이제 먹이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품 사고 관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어. 그러니까 동물용품 유통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점점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죽으면 안 되니까 동물 의약품 도소매도 하고 사료도 주고 진단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어마무시한데 19년에는 460억의 수익을 그러니까 매출을 내서 영업이익 67억을 냈고요. 올해 더 늘어납니다.
567억의 매출로 영업이익이 더 뻥튀기가 돼요. PER 24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이나 뭐 치료제 후보 물질이 나오면 나올수록 비임상 CRO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수혜를 계속 받을 거고요. 이 CRO 약자는 겁니다.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 약자인데요. 계약을 해서 연구를 수탁해주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 니네가 테스트만 해줘. 이제 이런 거죠. 현재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노터스가 국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만약에 만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가 테스트에서는 1등이라는 얘기예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비임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또 임상에 대한 얘기니까 또 다른 얘기죠. 현재는 뭐 CJ 헬스케어 쪽에다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AI 기반의 신약 개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자면 저점에서부터 거래량 없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요. 그래서 지금 딱 0.3 정도인데 1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121선 깨지면 손절이에요. 121선 깨지면 딱 요 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집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딱 26,700원 넘어가면 사자. 넘어가면 사서 21선, 61선 여기서 스탑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조금 지겨운데 드림 시큐리티 홈페이지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요. 뭐 회사는 뭐 인증 보안 솔루션 회사고요. 왜 결제하고 뭐 이러면은 결제 비밀번호 뭐 넣으세요 뭐 이러면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잖아요. 네, 그거 하는 회사예요.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겠죠. 생체 인증 쪽 하고 있고 뭐 IoT 환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뭐 안면 인식 아니면 뭐 지문 인식 그리고 뭐 한동안 또 이슈가 있었죠. 뭐 다른 지문으로도 뭐 풀린다 뭐 아니면 그 뭐 집에 문 풀리는 것도 뭐 이슈가 있었고 보안 쪽은 항상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 CQ라든가 뭐 드림 시큐리티 뭐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뭐 드림 시큐리티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상하리만큼 누가 잔뜩 사놨어요. 굉장히 이상한 차트입니다. 더구나 또 더 이상한 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유상증자 자리가 딱 여기인데요. 유상증자 끝내놓고 나서 또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라인 요거를 지금 라인으로 잡아서 거래를 이렇게 찍어보면 287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와요. 근데 2870원이라고 선 하나만 딱 그려도 이 차트는 설명이 끝납니다. 뭐 더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위, 아래? 뭐 위아래를 굳이 그려보자면 파동의 크기로 아래쪽 그리고 똑같은 크기로 위에 쪽 그리면 자동으로 박스가 또 그려집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거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뭐 한 요정도? 이 눈대중으로 대충 그린 거라 이 얼마 차이지? 1700원? 1700원?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면 또 한 20% 정도 돼요. 너무 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또 또로로록 60일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또 스탑헌팅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60일선에다 딱 걸어놓지 말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한 3천 한 어우 너무 깊다 이거 어떡하니 이거 3천 한 400원 3,400원 3,350원 3,300원 그러니까 3,300원에서 3,400원 사이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 스탑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을 또 다 모아놨어요. 요런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딱 찍어 봅시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기술적 분석은 항상 인디아나 존스처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전 차트에서 똑같이 생긴 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차트. 자 눈대중으로 딱 봐도 그냥 똑같이 생긴 차트는 자 요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요거 그쵸?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그죠? 비슷한 그림. 한번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하락 이후에 첫 번째 매수 자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지금 매수를 해놓은 자리거든요. 비슷한 자리를 굳이 찍어보자면 요거랑 좀 다른 느낌이죠. 요거랑도 좀 다른 느낌이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자면
지금 자리가 딱 요런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지금 자리가 드림 시큐리티가. 그리고 이평선의 기준으로 보자면 튀었다가 눌려서 이렇게 이평선 모이는 자리. 자, 사진을 또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사진 두 개를 갖다 붙여놓고 보시면, 예,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딱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이는 자리가 완성됐다. 비슷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때 당시는 손절을 여기다 잡았었으면 됐을 거예요. 자, 지금은 당연히 여기가 스탑로스입니다. 여기 어디께다 걸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을 시키다 보면 다음 요런 게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차트를 찾아서 이전에는 어떻게 됐지? 라는 걸 이렇게 그 느낌을 계속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다음 요것 때문에 차트 스크롤 해보라는 거거든요. 다음 눌러가면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완성된 차트를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급등이 나갔다고 딱 치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전날로 돌아가. 과연 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여기서 살 때는 어디다가 매수를 잡고 어디다가 손절을 잡았어야 됐을까를 꼭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지 매수가 나가는 거니까. 그쵸? 여튼 드림 시큐리티는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에 좀 더 베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매수를 해서 60일선 살짝 밑에다가 스탑을 잡자. 60일에 스탑 잡아도 돼요. 아니면 어제 좀 더 내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어제 시가 잡아도 돼요. 21선에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다 스타일이죠. 내가 좀 짧게 볼 거냐, 소액으로 길게 볼 거냐. 짧게 보면 비중이 큰 거고 길게 보면 비중이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비중을 크게 해놓고 짧게 보려고 했다가 물려서 비중 크게 장기 투자 비자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탑로스는 칼 스탑로스를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여튼 드림 시큐리티까지 했고요. 5개 종목 띄워놓겠습니다. 네,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카페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이제 카페에서 검색하시다 보면은 뭐 리포트 같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에서 이제 검색해봤더니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거를 출력을 해서 집에 가져갈 때 보시고 지근처에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오늘 하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